자, 오늘은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조정 보일 때마다 외국인들이 엄청 판다는 얘기가 많죠. 근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오늘 봐도 엄청나게 팔고 있고, 일자별로 봤어도 개인은 계속 사고 외국인은 요 한 두 번 빼고 계속 팔고 있죠. 근데 이제 반대로 보셔야 될 거는 코스닥을 보시면은 오늘도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, 개인들은 코스닥을 팔 때도 많고 외인들이 좀 살 때가 좀 많아요. 분명히 실적이 좋은 반도체를 놔두고 외인들은 계속 실적이 나쁜 코스닥을 오히려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우리 개인들은 그냥 내가 좋은 거는 많이 살 수 있지만 외인들은 기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자금 배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 한국의 몇 프로, 뭐 대만의 몇 프로, 일본의 몇 프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비중을 정해 놓고요. 그래서 너무 코스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되고, 한국 시장 내에서도 코스닥과 코스피 비율이라는 걸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어요.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코스피에 뭐 1,000억, 코스닥에 1,000억 이렇게 넣었을 때, 코스닥은 그대로 1,000억인데 코스피가 지금 한 뭐 3,000억 이렇게 됐어요. 그럼 강제로 코스피를 팔아서 코스닥도 넣어야 되고, 다른 증시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도 돈을 빼서 이제 비율을 또 계속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삼성증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국에 사는 개미들은 오히려 이제 반도체주를 사고 싶고, 개인들도 실적이 좋은 거 아니까 사고 싶지만 외인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비중을 막 늘릴 수가 없어요. 너무 그동안 사놓은 게 많고 번 돈이 또 너무 많기 때문이죠. 그리고 뭐 주변에서 뭐 삼성 하이닉스 사서 뭐 부자 됐다 얘기도 많고, 또 뭐 누구도 사고 누구도 새로 들어갔다, 주식 안 하던 사람이 들어갔다,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거꾸로 곧보스 개미도 엄청나게 많고, 이대로 폭락하면은 그 많은 인버스 개미들을 다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, 보통 생전 처음 안 했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가 당장 고점이 또 아닌 이유가 있는데,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은 내가 처음으로 평생 안 했는데 주식을 샀는데 돈을 막 벌고 있어요. 그래서 초보자들은 웬만하면 돈을 버는데 계속하다 나중에 결국 다 날렸다는 얘기죠.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, 돈을 벌기 전에도 지금 또 7천, 8천 사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거라 그랬죠. 이때 학습을 좀 시켜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올라갔을 때 샀는데 바로 올랐어요.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본전되고, 또 샀는데 다시 본전되면 이때 좀 팔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갑자기 훅 내려가서 손절을 했어요. 이때 샀는데 바로 손절을 했어요.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갑자기 며칠 뒤에 또 다시 올라 있고 또 쭉쭉쭉쭉 뭐 왔다 갔다 하다 가버렸어요. 그럼 이 사람들 생각에 계속 학습이 돼요. 이거 떨어질 때 사면 오르네, 떨어질 때 사면 오르네. 이래서 나중에는 떨어지면 살 때 오르고 오르고 계속 경험을 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다가 확신이 들면 처음에는 처음 했으니까 큰 돈을 못 넣고 조금만 넣어보고, 그 다음에 돈을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, 그 과정이 몇 달 걸려요. 그래서 마지막에 확신이 됐을 때 이제 끝에서 한 번에 이제 확 이제 내려가는 거죠. 금액을 많이 넣었을 때. 근데 그동안 학습한 게 있어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떨어지는 어깨.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보하다 비빌고 딱 떨어질 때 이때 딱 팔기로 했잖아요. 근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돈을 계속 넣습니다. 계속 넣고 나중에 대출까지 넣고 계속 넣으면서 하락을 다 맞으면서 그렇게 엔딩이 돼요. 그래서 주변에서 갑자기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돈을 넣자마자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학습을 시키고 충분히 벌어보고, 떨어졌을 때 물 타서 올라가 보고 경험을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확신이 들어서 큰 돈을 넣었을 때, 그때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요 기술적인 분석 말고도 기본적인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 빅테크들의 이제 캐펙스 투자 2026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. 이 얘기는 계속해서 반도체를 산다는 얘기고, 이게 조금 분화되거나 꺾이는 기미가 보이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은
뭐 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뭐 바로 내리꽂을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톡방 보고 뭐 이런 걸 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이제 진짜 고점은 톡방에서조차 이제 뭐 지금이 고점일 것 같다, 뭐 폭락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없어져야 진짜 고점이고,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일단 북장에 뭐 안 샀거나 크게 안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태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고점이다라는 의심이 없을 때가 더 사실은 위험하고, 자꾸 고점이다 얘기가 나오고 인터넷 글이 나오면 차라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주식이 이제 지표 같은 거, 뭐 물가 이런 거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.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, 너무 이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는 얘네들이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뭐 좀 괜찮아도 떨어뜨리고, 올리고 싶을 때는 안 좋은 것도 좋게 해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란 전쟁 때 엄청 폭락하고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도 엄청 불안해서 금방 털어버리고 후회하시는 분이 많은데,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4월 이때 12일 때 전쟁 났으니까 기름값 엄청 올랐고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것이다, 뭐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었죠. 근데 이제 그때가 아마 4월 14일 한 요때쯤 됐을 거예요. 실제 갑자기 물가가 이제 4%면 굉장히 높은데, 이때 주식이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또 폭등을 해버려요. 그 이유는 예측치를 4.6을 잡아놨어요. 4.6에서 4.6이면 완전 서프라이즈죠. 이전까지 예측 4.2, 3.4 막 이렇게 잡다가 갑자기 뭐 3, 4 이렇게 잡다가 갑자기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. 높게 잡아놔도 그때 계속 급반등하고 있던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이 올리고 싶으면 높게 잡아도 실제로는 얘네보다 높게 잡아놓고서 서프라이즈로 또 한 번 폭등을 시키려면 시킬 수가 있고, 최근에는 진짜로 좀 예측이 그렇게 높게 안 잡아놓았는데 실제가 높이 올랐어요. 근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올려버려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떨어질 때 되면은 실제랑 예측이 뭐 부합을 해도 떨어뜨리고, 예측도 일부러 되게 낮게 잡아놓고서 실제는 좀 더 나갔다고 막 떨어뜨리고,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 시장 흔들기 쪽으로 이제 가는 확률이 또 꽤 높기 때문에 너무 미리 예측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상승 흐름일 때는 흐름을 좀 타시는 게 좋아요. 작년 관세전 이후로 주구장창 올랐을 때처럼 이번에도 조금 뭐 여름까지는 좀 올라갈 확률이 높고, 이제 케빈 워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연준 의장이 됐을 때 뭐 많이 흔들린다 얘기를 하는데, 뭐 파월 때도 그렇고 뭐 그 전 것도 쭉 봤는데 바로 임명되고 나서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오르고 6개월에서 1년 사이 지나고 나서 좀 한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 케빈 워시 때도 얼마나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뭐 떨어져도 뭐 좀 떨어지다가 나중에 뭐 몇 달 뒤에 좀 뭐 물가 올린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펀더멘털 다 깨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면은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. 파월 때도 처음에 트럼프가 이제 임명을 했는데 뭐 사실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. 갑자기 뭐 중립금리가 위에 있다면서 계속 금리를 나중에 올려서 17년도에 임명됐는데 18년도 때 엄청나게 그때 주식이 한번 떨어졌어요.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 파월이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. 트럼프는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, 분명히 뽑을 때는 안 올리기로 하고 뽑았는데 뭐 트로이 목마처럼 뭐 말 잘 듣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뭐 안 듣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바이든 때 엄청나게 친화적으로 하고 트럼프 때 이제 반대하는 걸로 봐서는 미리 어느 정도 좀 준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케빈 워시는 뭐 일단 돼봐야 알겠죠. 말로는 일단 좋게는 했는데 막상 몇 달 뒤에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인지, 아니면 AI 혁명 때문에 평소 하던 말대로 금리를 낮추고 대차 대조표만 축소하려고 하는 건지,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